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성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하던 뉴욕 증시가 어제는 일제히 0.2%가량 조정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는데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고유가와 원화 약세, 실적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증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과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비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더센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이 생기실 텐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투자에 관련한 모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낮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혹시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예약 먼저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증권방송의 살아있는 신화, 투자의 진수를 보여준다. 예병군 전문위원입니다. 대규모 자금 리스크,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전문위원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 의원님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뵙고요. 네. 네, 박철순 의원님 오랜만인데요. 네. 자, 오늘은 두 분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얘기들. 네. 그러니까 오늘 증시를 보면서요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을 이기긴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우리가 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 조정의 빌미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네, 네.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 보면서 진짜 조정의 빌미를 제대로 잡고 선물도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고 네. 그다음에 현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불공정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관이 굉장한 공매도로서 대응하는 네. 모습들 그리고 왜 이 부분을 갖다가 개인들에게는 막고 있고 그렇죠.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는 풀어줘서 그런 공매도에 개인들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네, 불균형적인 그리고 불평등적인 게임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네. 점에 개탄을 좀 금치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네. 실제로 빠지면 기분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딱 채널 고정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철순 의원님도요. 네, 예병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하방 압력이 좀 심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네. 사실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황부터 그리고 교육까지 진행을 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적으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아주 값진 이야기들 들고 오셨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 행위를 위한 모객행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증시는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3M이 하락을 하면서 하방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페이스북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먹통 상황이 있었죠. 그 충격을 좀 다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8%나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업용 클라우드 수익 사업이 41%나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JP모건 전략가들이 S&P 500 지수가 올해 3,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회복을 하고 있고 무역 이슈에 대한 일시적 역풍이 끝이 나면서 기업들의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주가 상승을 도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S&P 500 기업들이 4~5%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 순이익 역시 2~3%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매출은 5% 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세계 경제 성장 회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증시 역시 탄력성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해 자사주 매입이 신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규모는 이제 8,5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EPS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기사에도 알려드렸듯이 S&P 500 지수 중에서 기술, 임의 소비재, 또 산업 에너지주 분야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월가 전문가들도 올해 S&P 500 목표치로 2,700에서 3,200포인트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상장 지수 펀드 풋옵션 계약이 이례적인 규모로 체결이 됐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블리시 펀드의 풋옵션이 이날 약 20만 건이 체결이 됐는데요. 20만 계약은 지난달 평균 1일 거래 건수보다 100배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4월 경기 선행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유로화 가치가 좀 떨어졌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는 풋옵션이 대규모로 계약된 것은 현재 흐름과 반대되는 배팅을 하는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계약이 한 명의 트레이더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 20만 계약에 달하는 모든 옵션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중요한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전해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위원들과 경기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미국 증시가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가 네. 어제장에서 또 살짝 빠졌다가 네.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조정 받을 듯 하면서 조금 또 오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참 좀 인위적인 냄새는 좀 많이 납니다. 그죠? 어제 뭐 기사에서도 인위적인 냄새가 좀 난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증시의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일단 증시 자체는 전체 증시 자체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위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네네. 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인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쇼크 쪽,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쇼크 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증시는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지금 뭐 기술주들의 또 실적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증시가 좋을 수는 없다라고 지금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증시가 지금 겨우 버텨가면서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증시가 너무 체력적으로 약하다는 느낌도 네, 좀 맞아요. 받고 있고 예. 지금 그 체력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미증시는 금융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선진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생 상품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웹도독 현상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네. 흔들 수 있는 현상이 안 나오는데 우리 증시는 약간은 이 웹도독 현상이 조금 강해요. 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실제 현물 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죠. 그래서 특히 그 파생 상품 중에는
사실 주식을 매도를 빌려서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해놓고 밑에서 갚는다. 이건 하방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건데 물론 이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증시가 어떻게 계속 상방으로만 가겠습니까? 네. 그죠? 이 부분이 나쁜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는 못하다. 공평하지는 못하다. 네. 그러니까 이 불균형적이고 불평등적인 어떤 게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맥도독이 더 심할 수도 네,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대다수 간접 투자를 하죠. 네. 펀드 상품이나 그다음에 저희 같은 투자 자문사나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서 네.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건전성이 좀 확보가 되어 가고 있는 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지금 건전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시장 하방 압력이 지금은 강합니다. 왜? 어닝 쇼크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증시 사실 우리가 크게 지금 신경은 좀 쓰고 있지만 사실 미증시가 오른다고 우리 증시가 오르지를 않아요. 그 그렇죠. 부분이 이제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미증시에 영향을 받을까봐 지금 우리가 이 미증시를 짚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의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할 게 아니고 지금은 언제든지 미증시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조정의 빌미들을 잡아가면서 파생 상품으로 현물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에 팩트를 강하게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늘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자, 박철선 의원님은 어떠세요? 너무 앞서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들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뭐 추가로 뭘 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너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대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예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지금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이 초반엔 좋았지만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 하반기로 지나가면 갈수록 더 어닝 쇼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아무래도 호재성 뉴스로 호재성 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부담이 되고 굉장히 투자자들도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네, 구간이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 어닝 쇼크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나스닥은 그래도 다우존스 대비해서 조금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종목 장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인 종목별로 실적이라든지 어떤 재료적으로도 편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개별 기업들의 재료를 좀 많이 찾아보고 분석을 해서 베팅하는 좀 섬세한 그런 베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천순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인 시장 구도를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천순 전문위원님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보다는 네. 오히려 계속 강조했던 게 미국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네네. 한국 시장의 압력, 즉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뭐 우리 증시가 안 좋아요, 그죠? 예. 이 하락의 끝이 어디쯤 끝날 것인지 하락의 끝. 네. 그 시점을 그거는 한번 진짜 궁금해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네. 자, 일단은 지금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는 약간 우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같이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에는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때들이 많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대다수 좀 어닝 쇼크를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충격들이 그대로 주가에 조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등을 좀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도 방향은 저는 좀 약간 하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죠. 어제 그러다 116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2년 몇 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은 환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뭐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태고요. 실제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3개월 사이에 뭐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사실 외국계 자금들이 한 2조 넘는 굉장히 큰 돈이 좀 빠져나갔던 것도 미뤄 짐작하건데 굉장히 지금은 외국인들도 방향을 상승에 잡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에 우리가 조금은 눈을 돌려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종목을 좀 선별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ETF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ETF 인버스 상품 같은 것들이 있죠.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좀 이용하시면서 이제 하반기에 조금 반등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해지의 달인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진짜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지금 국내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저는 사실은 경기 둔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하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일본도 사실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이 그 전쟁 후 세대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전통적으로 벌어들이던 캐시플로우가 없어진다. 이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 하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너무 또 비관론적으로 보기에는 또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지금 하방에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닝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그 노인층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자, 이 외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즉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지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철순 전문위원님이 보는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호재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4월 말이라든지 5월 초까지는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반기부터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증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방송에서 좀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위주로 초반에 좀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5월에 분명히 살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부터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좀 수익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 나왔던 게 뭐 악재, 즉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뭐냐면 10년 위기설 계속 나왔어요. 근데 10년 위기설 없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IMF 터지고 나서 10년이 딱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죠? IMF 터지고 참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10년.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10년이 이제 작년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 10년 위기설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컸는데 10년 위기설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추측만 했던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10년 위기설,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 거죠. 그죠? 쓸데없는 얘기들을 했는데. 자, 그러면 10년 위기설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 그들의 학자들이 짚은 게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위기다. 근데 나는 이 말은 사실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중국이 성장을 멈춘 게 아니고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 것이지 성장을 멈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위기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유럽 얘기는 전혀 안 나왔는데 유럽 위기설은 나는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유럽 여행 가보신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 좀 여행 좀 다니세요. 자꾸 돈 버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유럽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이들이 진짜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정말 이제 어려운 국가들, 특히 그 그리스, 네. 그죠? 피그스 국가라고 불리죠, 그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네. 그죠? 이 국가들 가보면 예전에 갔을 때보다 거지들이 더 많아요. 그 집시라고 하죠, 그죠? 네네. 집시들이 더 많아졌다. 자, 이 부분 뭘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뭐 프랑스 이제 국영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은행 대표적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국영은행은 아니죠. 예, 소시에테 제네랄. 네. 그리고 독일의 도이치방크 쪽에 네. 근무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유럽이 문제입니다. 돈을 LTR로 많이 풀었잖아요. 장기 국채 네. 많이 발행했잖아요. 못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 출구 전략 자체를 못 잡고 있다. 결국은 이 문제가 그럼 언제쯤 터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곪은 건 언젠가 터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정말 좀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이 시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아직은 너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에는 시장을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될 수 있어서 약간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제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뭐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돼서 분명히 트리거라고 불릴 수 있는 징후 현상은 하나쯤 나올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징후 현상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해야 네.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죠, 사실은. 네, 예, 그렇죠. 그 의무를 박철순 전문위원님이 제가 아니고요, 박철순 전문위원님이 성실히 수행해 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뭐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방금 좀 덧붙이자면 사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네, 유럽 네. 쪽은 좀 위험한 상태였고 중국은 성장하고 있지만 예. 성장률이 좀 도달되고 있다 이런 그간 느낌이었잖아요. 너무 빠르게 예. 성장을 해왔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 관련주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부양책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성장이 뭐 멈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는 좀 더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차차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준비하신 강의 있죠. 오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어떤 분부터? 우리 박철순 위원님부터. 네. 이거 예 제부터 위원님 강의네요. 나오네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서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뭐 몇 번이나 강조를 좀 드렸어요. 네. 시황, 업황, 종목 순으로 봐야 되는데 네, 네.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종목부터 먼저 골라놓고 시장이 안 좋으면 업황이 안 좋으면 이쪽에 업황이 안 좋네라고 생각을 반대로,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빠지면 시장조차 안 좋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거둔다, 그걸 바꿔 말하면요, 시장 덕을 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시장 덕을 봤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 덕을 보고 있다. 시장의 어떤 선순환적인 측면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을 먼저, 왜 우리가 처음부터 방송 초기부터 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시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시장 덕을 봐야 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시황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한 업황인지, 사실 전통 꿀뚝주에 가서 많이들 실패를 보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주들이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온다. 네. 이 관점에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 진짜 무너진 종목들이 많아요. 맞아요. 전통 꿀뚝주. 그러니까 업황이 달라지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 다음 바뀐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내 투자는 다시 2차 산업혁명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업황을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시는 겁니다. 네. 종목도 사실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종목을
리스크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이 기업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이 리턴을 노릴 것이냐. 안전한 기업에 들어가서 좀 실적이 나오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로 리턴이라도 좀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점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하이 리스크 쪽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세하게 알면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이 맞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그게 종목적 접근이죠. 자세히 모르면 하이 리턴 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아예 로 리턴이 될지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 방식이 보면 이 여러 종목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로 리턴이라는 거는 조금 수익률이 나더라도 수익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면 네. 이거는 집중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쪽이고, 왜 실적이 나오니까 집중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 쪽이고. 네. 투자는 근데 보통 10종목씩 막 합니다. 5, 6종목 이상씩 하시는데, 이 방식은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이에요. 아, 2, 3종목이 실패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크게 리턴이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걸 다 만회를 이제 만회할 수 하니까. 있죠. 예, 네. 만회할 수 있는, 네네. 그죠? 그런 식의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 또 로 리턴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이건 네. 뭔가 좀 잘못된 투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 방식에 대해서 로 리턴, 즉 안전한 쪽, 내가 회사들을 잘 모른다, 안전한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시면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적 위주의 집중 네, 투자. 네. 근데 실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회사들 잘한다. 이건 분산을 해서 하이 리턴을 노려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막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막 그걸 집중 투자해서 막 하다가 잘못돼 버리면 지금 그걸 다 잃는 거예요. 네. 작전 영화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고인이 되신 그쵸. 박용화 씨. 네. 박용화 씨가 나왔고, 지금 김민정 씨입니까? 네. 예,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둘이 약간 연인 사이인데, 김민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용화한테. 현수 씨는 실패할 수 있다. 왜? 너무 한 곳에 올인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이 리턴을 선택하는 쪽에 있어서 집중 투자는 옳지 않다는 네.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네. 뿌리가 있고 격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뿌리 없이 격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뿌리를 먼저 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뿌리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저금리잖아요, 사실. 네. 네. 이것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글로벌 그러면 중금리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탈하죠. 그렇죠. 또 이탈하죠. 자금이, 네. 큰 자금들이 이탈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의 돈의 흐름이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은 너무 리스크를 강조할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게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유럽발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보인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트리거를 우리가 잡으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약간의 트리거는 뭐냐면, 네. 지금 도이치방크라든가, 소시에테 제네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족들이 이렇게 전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네. 식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 살아요. 한 놈만 열심히 일합니다. 네. 네. 이 열심히 일하는 놈이 나는 빠지고 싶을 거예요, 가족에서. 그죠? 그게 똑같은 이치인데, 유럽이 어찌됐든 결혼이라는 공동체 하나를 묶었어요. 그죠? 예. 네. 묶어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유로 공동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몇 군데만 새가 빠지게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는 놀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쯤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왜? 이혼하자, 디볼스 하자. 네, 그죠? 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뭐 부부 사이에도 한 30년 살면 지겹습니다. 그죠? 전 아직 30년 안 살아서 지겹지는 않은데, 한 30년 살면 지겨울 거예요, 진짜. 그죠? 그럼 이제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냥. 그 부분 때문에라도, 그리고 좀 너무 불균형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그쪽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자, 시장의 구조적 이해에서 파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웩도독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웩도독에 대한 부분들을 왜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네. 우리 시장의 특수성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꼬리가 자꾸 몸통을 흔드는 거야.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데 이 꼬리를 모르고 있어. 몸통만 떠 있는 상황에서 꼬리를 모르고 있는데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생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대형주는 안 만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네. 파생적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에서 파생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대형주는 파생의 영향을 무조건 많이 받거든요. 받죠. 예. 왜? 누군가는 떨어져야 이득을 보고 그렇죠. 누군가는 올라야 이득을 봅니다. 네. 그럼 그 힘의 균형에서 떨어진 쪽이 강할 것이냐 올라오는 쪽이 강할 것이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러면 그걸 그나마 눈치챌 수 있는 게 우리 박철순 전문위원이 잘하는 전공 분야죠. 네네. ETF라든가 ELS라든가 ELW라든가 이런 선물 옵션, 그다음에 주식 선물 이런 쪽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우리 박철순 전문위원님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네. 선물 옵션 쪽은 또 그 김소엽 위원님. 예, 위원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결합이 돼 있어야 네. 시장의 덕을 봐도 제대로 보는 거고 시장의 리스크를 해지를 해도 제대로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네. 파생은 또 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들어보셨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옵션 만기일, 만기일. 그죠? 그런 얘기 들어요. 그 왜 만기일이라는 게 있다는 게 결국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기간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서 그 이해관계를 파악해야만 시장이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강조해야 되는 거고 네. 사실 해지로서의 파생 이해는 핑계입니다. 떨어질 거 알고 있는데 왜 해지를 합니까? 그냥 떨어진 쪽에 배팅을 하는 거지 사실. 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솔직히 그건 핑계잖아요. 아유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한다. 에이 핑계예요.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해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떨어진 쪽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지입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우리가 왜 외국인이 한번 매도가 나오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증시가 하락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첫날 좀 강하게 매도하는데 그게부터 지금 줄곧 매도를 네, 하고. 네. 네네. 그게 뭐냐면 연속성인데 그 연속성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파생의 방향성 보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 파생을 이해 못하면 대형주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모든 힌트는 생활과 신문 속에라고 제가 부제를 잡았고 네. 리디노미네이션 저번에 한번 이와 관련해서 이제 ATM기 관련주들 네. 청호컴넷하고 한네트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섹터가 형성될 때는 네. 이거는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어떤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두 번째 이제 섹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 번째 섹터가.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똑같았어요. 그죠? 네네. 첫 번째는 통신주들 막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통신주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막 올라오다가 네네. 네. 그는 이제 섹터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네, 리디노미네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섹터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 ATM기 관련주들이 좀 특히 청호컴넷이 팍 청호컴넷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대장주였고. 네네. 그리고 한네트도 잘 올라갔었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통화 가치의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화 리디노미네이션이 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금, 달러 등의 투자가 화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들고 있는 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맞아요. 절하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어떤 현물이나 이제 이런 주식 네. 투자에 대해서는 절상이 되는 거고
돈의 가치는 절하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에 대한 핵심은 예, 잠시 뒤에 박철순 전문위원님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먼저 얘기 들으면 여러분 채널 돌려요. 그죠? 끝까지 기다리시라고.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박철순 전문위원님 강의 끝까지 들으시고 예,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예. 오늘도 종목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박철순 전문위원님의 강의까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 의원님 강의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까지는 사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도 당연히 아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시 한번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여러 가지 투자 채널이 있는데요. 다들 목적은 똑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한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 많이 상담을 해보고 또 강연회를 가다 보면요. 네. 굉장히 일관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 기업은 이런 게 좋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어떠냐? 근데 문제는 그 부분만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반대로 드리면은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일부분만 보고 자기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투자는 당연히 투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주식은 한 기업을 분석하기도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충분히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있는데요. 그 자, 방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보 수집이죠.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 당연히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를 좀 해보시겠죠. 네. 인터넷이나 뭐 뉴스라든지요. 아니면 주변에 그 업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물어볼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요. 사실 그런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하나라도 빼고 놓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전업이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일을 하시겠죠.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낮 시간대는 사실 이런 주식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쏟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사실 정보 수집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이런 더 센 투자 같은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책이라든지 뉴스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수집하실 텐데 네. 계속적으로 앞으로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끝나고도 선물이 하나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잘 모으셔서 투자를 하는데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책이나 뉴스도 사실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미 또 공개가 된 정보니까 그렇죠.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사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생물과 네. 같이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시장도 바뀌고요. 기업의 구조도 바뀌고 매출 구조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 원론만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다 그러면은 재벌이 되셨어야 됩니다. 원론과 실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자신만의 기법으로 녹여서 투자를 하셔야지 시장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정보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개 정보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여기서입니다. 분석에서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패가 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분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내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반대로 손실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사실 굉장히 분석 자체가 어렵고요. 분석하는 방법도 많고 굉장히 시기마다 시대마다 분석 기법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계속적으로 전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게 좀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예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 특히나 주식 같은 부분에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하지 않고 간접 투자 개념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정보가 최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 네.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확실한 매매 원칙입니다. 네. 당연히 매매 원칙을 개개인마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 네. 처음에 이제 원론은 공개합니다. 차트 보고 배우시고요. 기본적으로 배우시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원칙이 있는 매매를 하시는 분과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원칙이 없는 분들도 우연히 종목을 사서 급등 종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100%, 200%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문제는 실패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네.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무제표를 보실 때 뭐 네. ROE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보조 지표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매출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테마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개개인별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런 원칙들은 다 갖고 계신데 문제는 원칙이 있는 분들은 실패를 했을 때 특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났을 때 네.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되겠죠.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복귀를 하면서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훨씬 더 네.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당연히 노하우도 생기고요. 실패 확률을 훨씬 더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매매 원칙은 사실 기본적인 뭐 매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제외하고는요. 네. 굉장히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업황이 바뀐다거나 이러면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 원칙에다가 넣으셔서 다른 또 투자 방법을 또 만드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화장품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입니다. 네. 화장품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신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화학회사입니다, 이번에는. 네. 그렇다면 근데 화학회사에서 매출이 기존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화장품 회사라고 보고 투자 원칙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더 커질 사업부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원칙을 그렇죠. 세워줘야지. 왜냐면 업종마다 또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네,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요. 사업부가 변화하게 되면 사실상 예상 주가를 분석하는 법 자체가 굉장히 네.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정보들을 수집하셔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자기만의 기법으로 소화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근데 계속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변경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네.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기만의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만의 기법도 다 있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래요? 그게 이제- 꼭 정답이 있는 거는 네. 아니니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보통 틀린 기법들을 많이 가지고 네. 계시니까 이제 그게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맹신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잘못된 저희도 것을. 이게 혹시 가해 경험 있으세요? 해본 예, 건가요? 가해를- 받아본 건가요? 해본 경험? 네네. 아니 아, 그런 거. 가해를 해야죠. 예. 우리가 가해를 저는 네. 38살 때까지 가해를 했었는데 저 가해할 때 있잖아요. 이 뭐라 그래야 되겠나? 오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이거를 습관을 고쳐줘서 새로운 거를 입힌다, 더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주식도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수익만 나면 손이 덜덜덜 떨리시는 분들 이것도 악습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수익이 제대로 안 나 있는 거지. 계속 손실로.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네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악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거기에 막 귀가 이만큼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악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래 커피 마시다가도 주식 얘기를 누가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몸을 계속 이렇게. 기울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분도 악습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정보 매매에 집중하시려는 분도 악습이 그게 이제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게 첫 네. 번째는 좀 급선무인 것 같고 고치셔야 돼요. 이거 네. 안 고치시면 수익으로 돌아서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습관 고치셔야 되고 네. 저희도 사실 정보 때문에 실패하는 뭐 이전에 실패 경험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정보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투자에서 실패의 뼈아픈 경험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요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 정보를 분석할 정도의 힘이 없으면 정보 매매는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고. 자, 뭐 선물 얘기를 했으니까 네. 선물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우리 마지막에 한번 공개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채널 돌아가기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정정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외신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중국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현재 중국이 좀 정책 변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증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공산당 중앙위원회 발언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상회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거짓 안정화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에서의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달러가 강세화를 보이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봐야 될 거다라는 이런 발언도 있기 때문에요. 혹시 이제 또 정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의 이야기까지 한번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선물 주실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예, 예. 뜸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죠? 예, 밥뜸 드릴 만큼 들었으니까 이제 개봉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죠? 자, 리디노미네이션 쉽게 말해서 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뭐 1,000원짜리가 뭐 100원이 되고, 네. 네네. 그죠? 뭐 더 심각해지면 1,000원짜리가 1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죠?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면 동전 거의 안 쓴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맥락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동전을 안 쓰게 된 배경도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죠? 카드 들고 다니시잖아요. 예, 네. 예전에 맞아요. 사실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결제하면서 카드 내밀기가 좀 민망하죠. 네, 쭈삣쭈삣했어요. 네. 그리고 택시 타고 또 카드 내밀기도 좀 쭈삣쭈삣했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카드가 생활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왔고 거기다 이제 한 단계 발전해서 전자결제, 네. 그죠? 그리고 지금 페이 문화, 네.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자리 잡게 되는 배경적 원인에 IT가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러면서 통화 가치도 지금 줄인다면. 자, 첫 번째는 이제 ATM기 관련주들 네. 청호, 컴넷하고 한넷도 네네. 얘기 드렸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온라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전자결제를 하고 있다. 통화 가치도 줄어든다. 온라인의 전자결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통화 가치가 줄어든다. 네. 그럼 이게 뭘 제대로 입혀야 이게 도난을 안 당할까요? 뭐 답은 나왔네. 도난 안 당하려면 네, 그렇죠. 보안 쪽이죠. 네. 그렇죠. 네네. 보안 쪽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려 그래도 보안 쪽은 결국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쪽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어요. S넷이라고 예전에 제가 여기 방송국에 있을 때 네.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버전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를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의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로 넘어갔거든요. 그 지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확정이 되면
프로토콜 버전들이 높아져야 되죠. 예, 예. 안 그러면 트래픽 초과 현상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걸 하는 회사가 S넷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보안 솔루션 관련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안 유지 보수 쪽도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 즉 보안 회사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S넷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또 하나 파생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 전자결제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전자결제를 하잖아요. 네. 돈을 우리가 직접 꺼내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네. 그죠? 그 이제 전자결제를 하는데 전자결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들의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네네. 지금 한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점에서 조금 잘 사시면 좋지 않겠나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뭐 이제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그래서 선물을? 여기까지 입 딱 다물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나요? 아니요. 잘 끊어내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풀고 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합니다. 네, 지금은 맞습니다. 예, 네, 너무 지금은 또 딱 많이 하는 여기에 좀 것도.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럼 두 분은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시간 항상 짧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3153-2585번으로 전화해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와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더 유익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